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 타겟을 분석을 해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대표님도 느끼신 것처럼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물용으로 하실 거면 저는 무조건 자사몰을 오픈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물용들의 설득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알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콘텐츠를 찍게 되는데 저희 지금 계약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신 대표님을 모셔보고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좀 소통도 하고 대표님들한테 이제 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엘리트 체육을 전공하다가 이제 휴학하고 전주에서 쇼핑몰을 시작한 22살 김다선입니다. 22살이면 저랑 거의 띠동갑이신데 진짜 이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유튜브로 쉽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요즘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운동 그만두고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하셔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쇼핑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죠? 저는 이제 작년이죠. 2024년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월 말에 시작하셨으니까 9월부터라고 해서 아마 5개월 정도 지금 쇼핑몰을 하셨고 지금 그러면 플랫폼은 어떤 것들 하고 계세요? 플랫폼은 원래 제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하다가 이제 3주 이제 자사몰을 새로 했는데 그쵸. 3주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 제가 소비자 입장이 이었었잖아요. 네네.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기 전에 네네.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가 주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아무리 그 감성적으로 자극을 주려고 해도 되게 흥미가 있는데 자사몰은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연출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또 소비자가 느끼는 게 분명히 저는 있었어가지고 소비자들 제가 타겟하는 소비자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대표님이 하시려고 하는 컨셉은 분명하게 입물용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의 그 명확한 타겟층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입물용보다는 상품용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 타겟을 분석을 해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는 대표님도 느끼신 것처럼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물용으로 하실 거면 저는 무조건 자사몰을 오픈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그럼 자사몰 준비할 때 되게 어려우셨나요? 제가 그 자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디자인만 구매를 하고 네네. 나머지 추가적인 카테고리 설정이나 그런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렸어요. 자사몰 준비할 때. 사실 자금적으로 봤을 때도 디자인 비용은 들죠. 당연히 우리의 사이트 폼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 금액은 드나 그거 이외에는 사실 들어가는 금액은 없거든요. 네, 대표님이 어렵다고 느끼신 부분은 당연히 카페14 툴을 처음 다뤄봤을 거고 카테고리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음 해보신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해소가 되실 거라고 보고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좋으나 입물용을 하실 거면 무조건 자사몰 베이스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그걸 좀 느끼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3주밖에 되진 않았는데 자사몰에 더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쇼핑몰을 처음에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상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사업적으로 이제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템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템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해오던 운동으로 계약을 진학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미성년자 때와 성인 때 접할 수 있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네. 많이 놀러를 다니게 되는데 놀러 다닐 때 좀 꾸미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꾸미는 거에 많이 관심이 생겼었는데 꾸미는 거에서도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옷을 입었을 때 그 각각의 옷마다 그 네네. 다른 느낌이랑 내가 이쁜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돈이랑 그 행복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엘리트 운동을 오래 했는데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사실 보이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저는 대표님과 좀 비슷한 경우였어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 관심 받는 걸 좀 좋아했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해서 내 걸 해야겠다. 해서 저는 계속 이쪽 패션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쇼핑몰을 시작하는 동기는 다 다르나 뭐 저희와 같이 운동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뭐 꿈을 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가요? 매출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8월 22일부터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대표님 만나기 전까지 해서 네네. 해봤는데 판매가 17건 일어났고요. 88만 매출. 거의 군대 전역하는 날 계산하듯이 다 기획을 하고 계시네요. 스마트 스토어만 하셨던 거였죠? 네, 스마트 스토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입물용으로 하실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이라던가 SEO 최적화라던가 하는 방법, 뭐 팔리는 키워드를 찾는다던가 이런 방법 자체를 모르고 하시면 그리고 대표님이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타겟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네이버가 원하는 로직대로 플레이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라리 자사몰 쪽으로 빨리 끌고 와서 저희랑 계약하고 그리고 메타 광고를 집행하면서 컨텐츠 플레이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불과 딱 3주였어요. 대표님이 일주일 정도 자사몰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계속 컨텐츠 그 다음에 이미지 디벨롭, 뭐 코디 디벨롭도 엄청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잘 나오는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계속 전환 반응이 계속 있잖아요. 어제도 있었고 뭐 10몇만 원씩 이렇게 끊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초보 대표님들이 입물령을 하실 거면 이 방법을 알고 하셔야만 매출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저희와 함께해서 혹은 제가 잘해서가 아닌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도 느끼시다시피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냥 왜 나오지 하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만약에 대표님이 스마트 스토어 저희가 이제 그냥 찍어 올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로 컨텐츠를 찍었을 때 과연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도 좀 하지만 디벨롭을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컨텐츠를 플레이를 했을 때 상세 페이지로 유입이 들어왔을 때 인물령들의 설득은 코디, 배경, 구도, 감독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상품, 레이어닝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분히 전환 반응을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진짜 대표님한테 우리가 적용한 지 2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내년이죠. 올해분 한 3월 정도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대표님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나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런 게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매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을 보시면서 나도 입물령을 할 거면 꼭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고 해야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25년 목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25년은 사람마다 그 월천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매출 원천. 네. 저는 매출 물론 순수익은 아니겠지만 좀 4달에서 88만 원이 나왔었던 사람이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로망이 좀 큰 것 같아요. 월천. 근데 지금 저희랑 2주 동안 하시면서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에서 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출이. 광고를 저희가 되게 지금은 소극적으로 플레이 하잖아요. 최대한 10%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잘 하시면은 저는 겨울에는 충분히, 가을, 겨울에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계속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디벨롭을 시키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직 완성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한 70에서 80%의 완성감을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매출을 충분히 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월 1000 정도의 매출은 1000 정도는 좀 조심스럽다. 월 1000 내의 매출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한 5개월 차 쇼핑몰을 운영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뭐 애로사항들 이런 것 좀 저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는 이제 후배 대표님들이나 뭐 같은 업종의 대표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 두 가지거든요. 네네. 제가 초반에 느꼈던 힘들었던 점이랑 지금 느끼는 힘든 점이 다른데 전 초반에 제가 8월 20일 진짜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하기 전에 공부를 했을 때 쇼핑몰은 한 시즌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30도
땡 곁에 가을옷을 입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밖에서 너무 덥고 땀도 나고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유의미하지가 않다. 그쵸. 그게 내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나오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방향성에 대한 그게 힘듦이 지금은 많이 큽니다. 맞습니다. 일단 의류의 특성상 저희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2개월 정도 빨리빨리 들어가요. 보세 의류는. 그러면 여름에 가을옷을 찍어야 되고 가을에 겨울옷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봄옷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류 사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겪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4차 들어가는 직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업력을 다 떠나서 방향이 맞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업력에 따라서. 근데 대표님은 저희랑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이트 전반적인 감도라던가 그것들로 인해서 매출로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 찍히고 있으니까 방향은 딱 잡혔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님이 솔직히 3개월 동안 하셨던 거 보면은 저는 그냥 헛노력이라고 다 표현하거든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코디도 되게 단촐하게 그냥 이거를 샘플을 받아왔어요. 샘플을 받아와서 그냥 빨리 보여줘야지. 환경적으로 안 되지만 코디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찍어서 올려야지. 스스로 진짜 그래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노력했고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걸 보시는 혹은 우리한테 구매를 하시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판매자들이 나 이렇게 막 더워 죽겠는데 가을옷 찍고 열심히 했어 막 이런데 그걸 소비자들이 판단하기 그게 뭔데? 그건 너의 입장이 뭐 너의 그거잖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하냐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봐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면 내 경쟁자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장비로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코디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장사랑 사업을 하시는데 그들과 경쟁하려면 그들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게끔 만들어야 소비자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인물력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코디 감도 이런 것들로 설득력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상품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대표님께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빨리 우리랑 차라리 해서 대표님도 그래서 저희랑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삥삥삥삥 돌지 않고 에너지 소지하지 않고 최단 거리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돌릴 때 영상 소재랑 이미지 소재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광고 테스트 비용에 대한 그런 지출을 부담감. 일단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만약에 한 가지를 집중해야 된다면 이 이미지랑 영상 소재 중에서 뭐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그게 조금 네네. 자,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이트는 이미지 광고의 효율이 더 높은 데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영상 소재의 반응이 높은 데들이 있고요. 근데 평균치로 봤을 때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동적인 영상 소재 그리고 릴스 소재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반응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님들도 있는데요. 대표님은 저희랑 지금 한 13일, 14일 정도, 약 2주 정도를 광고 플레이를 했을 때 전환 반응이 끊겼던 소재들은 릴스 플레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미지는 아직 데이터 값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더 플레이를 하고 싶으나 대표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는 피드백을 주셔서 그러면 전환 반응이 있는 릴스 쪽으로 빨리 플레이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 사이트 내부적으로 계속 디벨롭해서 전환율을 높이는 형식으로 가자. 그리고 계속 소재를 발행하면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을 올리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무조건 릴스가 반응이 잘 나온다.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평균치가 영상 소재가 광고 컨텐츠 반응이나 전환 반응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해보셔야 돼요. 대표님은 조금은 짧게 하셨지만 일단 해보고 어떤 게 전환 반응이 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이건 각 사이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포먼셀프 마케팅을 알게 되신 계기나 신청을 해서 저희와 계약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대표님이
지금 마케팅 대행 하시기 전에 오프로도 하셨고 아, 네, 맞아요. 그 전에 의류 쪽으로 인플루언서 네네네. 식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네네. 저는 그 대표님 의류 인플루언서 그거 때문에 알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거 때문에 팔로우를 하고 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표님이 스토리에 근황 같은 걸 엄청 올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는데 이제 오슬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꾸준히 보여주시고 이제 그걸로 쌓인 데이터 값을 또 무료로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아, 맞아요. 하셔서 제가 1차 교육을 교육을 했죠.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 인스타를 통해서 알게 됐고 네네. 이렇게 대행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계기는 제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했던 게 방향성에 네. 대해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대표님 스토리를 보면은 그 다른 대표님들이랑 소통한 그거랑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냥 광고만 띡띡 이게 아니라 대표님은 그 쇼핑몰 자체를 같이 만들어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게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대표님은 저보다 먼저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배된 입장으로서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대표님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 마케팅 하게 됐어요. 네, 너무 흐뭇한 얘기네요. 아무튼 대표님이 저한테 일단 교육을 한번 들으셨고 계속 저를 더 지켜봤죠. 그냥 관찰을 한 거죠. 이게 소비 심리인데 일단은 한번 경험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관찰을 계속 합니다.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 설득이 되면 전환까지 이어지는데 대표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의류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도 다 적용되는 건데 저는 과할 정도로 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를 많이 극단적으로 노출을 하죠. 그걸 광고 대행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엮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설득 때문이거든요. 신뢰랑. 근데 저는 이거를 대표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죠.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하는 카테고리가 의류니까 나도 의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출하고 싶다 하는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쉬워요. 왜냐면 그냥 대표님과 저와 제가 항상 교육 때도 얘기했잖아요. 볼륨과 퍼포먼스의 차이는 있다고. 맞죠? 네. 근데 똑같은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은 100명밖에 안 봐. 이러면서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깨라고 하거든요. 방어 기제도 다 깨고 볼륨과 퍼포먼스를 인정을 해버려라. 그런 다음에 그냥 하다 보면은 200명이 될 거고 300명이 될 거다. 저는 대표님이 시장 나가서 막 맨날 뛰고 이런 것들 왜 도대체 플레이를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대표님 아더와인 고객 얘기해도 되잖아. 그죠? 아더와인 고객님이 대표님을 계속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 믿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이미지, 날씨 이야기 막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갑자기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선 대표님 모시고 물론 지금 가파른 성장세는 아니지만 이제 방향을 처음 딱 잡으신 대표님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포 애프터도 보여드릴 거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사실 1월 말부터 2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봄 준비를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하고 촬영 메이트도 좀 구해보고 해서 3월부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 해서 한 여름쯤이나 3월 때쯤 대표님이 얼마나 변했는지 비포 애프터 매출도 보여드리고 해서 정말 좀 여름에 매출 1000만 원 나오면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등장해 주시는 걸로 알고 계속 저희는 소통 플레이 하면서 매출을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각오 한 번씩. 제가 이제 몸 쓰는 거랑 죽어라 노력하는 건 잘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대표님과 함께 잘 자라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죽어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자, 오늘 다선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초보 대표님들은 그 방향부터 잘 설정해야 된다고 봐요.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초보일 때 이제 가 오픈했을 때가 제일 열정도 많고 리소스도 많이 넣고 하거든요. 하지만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방향이 틀어진 채로 설정이 돼 있으면 그냥 계속 헤매고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이. 근데 이 방향 설정을 먼저 잘 하시는 게 1번이고 그래야만
열심히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한 3개월 뒤, 한 6개월 뒤에 대표님이 어느 정도로 변해 있는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 다시 한번 그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